모든 것은 끈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촉근 이론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과연 궁극의 이론이라 하는 이 촉근 이론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랫동안 물리학자들은 모든 만물을 설명할 수 있는 궁극의 이론이 존재한다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 끈 이론을 통해 만물을 설명하려고 시도도 했습니다. 과연 촉근 이론은 궁극의 이론이 맞을까요? 끈 이론이라는 말은 영어로 스트리설이라 합니다. 이 이론의 핵심은 우주의 모든 물질은 강한 끈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촉근 이론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이작 뉴턴에 대해 알아보아야 합니다. 뉴턴은 생각했습니다. 사과는 땅으로 떨어지는데 왜 하늘에 떠 있는 달은 땅에 떨어지지 않을까? 사실 달은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달은 직선으로 가고 있었지만 지구의 중력으로 인해 당겨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달도 사과처럼 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뉴턴은 지구가 달을 잡아당기는 힘과 사과가 떨어지는 힘이 같다는 이론을 수학으로 표현해냅니다. 세상의 모든 질량이 있는 것은 서로 잡아당긴다는 만유인력입니다. 만유인력으로 하늘에서 일어나는 운동과 땅에서 일어나는 운동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 27살인 아인슈타인은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고 한 가지 고민에 빠집니다. 모든 것을 설명할 줄 알았던 자신의 이론에 중력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떨어지는 것은 뉴턴이 발표했던 것처럼 중력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끌어당기는 힘, 그것을 중력이라 합니다. 중력의 세계는 가속도의 세계, 등속도를 다루는 특수상대성 이론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중력의 세계와 특수상대성 이론은 서로 충돌했습니다. 결국 아인슈타인은 새로운 이론에 중력을 포함시키는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바로 일반상대성 이론입니다. 그것은 질량을 가진 물체가 우주 공간에 존재하면 그 일대 공간은 휘어집니다. 공간이 휘어지면 그 주변의 다른 물체들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주의 별빛도 중력으로 인해 휘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뉴턴이 설명했던 중력은 바로 이 휘어진 공간을 지나가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중력과 특수상대성 이론이 아인슈타인을 통해 하나가 됩니다. 당시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사람들로부터 한동안 인기를 얻습니다. 그러나 이 이론에 곧 충돌이 생기게 됩니다. 이번에는 훨씬 복잡하고 어렵게 됩니다. 우주의 시간과 공간을 설명하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맞지 않는 분야가 생기게 되는데요. 아인슈타인의 이 이론이 통하지 않는 세계는 아주 작았습니다. 원자보다 더 작은 곳, 바로 양자의 세계입니다. 양자의 세계는 시간 개념도 없고 위 또는 아래 공간의 개념도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양자역학이라는 다른 법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1920년대 유럽의 젊은 학자들이 닐스 보어 연구소에서 양자역학을 연구했습니다. 이들은 원자의 세계의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이 세계를 증명하기 위해 연구합니다. 이 세계는 불확정성으로 가득 찬 예측이 불가능한 세계였습니다. 양자의 세계는 우리가 사는 세계와 물리법칙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큰 세계를 움직이는 법칙과 작은 세계를 움직이는 법칙은 다릅니다. 다른 이유는 두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힘은 크게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힘은 중력입니다. 만일 중력이 사라진다면 지구는 산산이 부서지고 우리 모두는 우주 공간에 흩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힘은 1864년 영국의 물리학자 맥스웰이 알아냈습니다. 이동전화와 인터넷을 가능하게 하는 바로 그 힘은 전자기력입니다. 빛은 바로 이 전자기파의 일종입니다. 전자기력의 성질이 빛과 같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이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전혀 다른 종류의 힘들이 발견됩니다. 바로 그 힘은 원자의 세계에 존재하게 됩니다. 원자핵 속에 양성자와 중성자를 단단히 결속시켜주는 강력입니다. 강력이 없다면 원자핵은 당장 분해되며 물체들이 전부 흩어졌을 것입니다. 이 세계가 단단히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강력에 의해 안정된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힘은 양력입니다. 우라늄이나 코발트 같은 원소에서 방사능 붕괴를 일으키는 힘입니다. 양성자들과 중성자들을 한데 묶어놓을 정도로 강하지 않기 때문에 핵자들이 떨어져 나가거나 붕괴되는 과정에만 관여합니다. 중력과 전자기력, 강력과 양력, 세상에 존재하는 이 네 가지 힘을 합치는 것이 궁극의 이론입니다.
1960년대 중반에 전자기력과 양력, 이 두 가지 힘을 하나로 합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1970년대에는 전자기력과 양력, 강력, 이 세 가지 힘을 통일하는 이론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힘인 중력은 합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물리학자들은 이 네 가지 힘을 합치고 싶어 할까요? 물리학자들은 이 우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궁금했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그저 자연의 법칙과 공통적인 근본적 원칙을 발견한다면 그보다 더 만족할 건 없다고 말합니다. 우주는 원래 하나의 점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폭발하게 됩니다. 원래 하나였던 힘이 네 종류로 분리됩니다. 중력이 가장 먼저 분리되면서 우주 전역에 충격파를 발사합니다. 그 다음 강력이 분리됩니다. 그 다음 전자기력과 양력이 분리됩니다. 그렇게 힘의 분리는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137억 년이 흐르고 지금의 우주가 되었습니다. 네 가지 힘을 합하면 우주가 생긴 최초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작은 소행성부터 거대한 항성까지 우주를 움직이게 하는 힘. 아인슈타인은 이 우주가 생기게 된 비밀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던 중 블랙홀이라는 엄청난 중력을 가진 천체가 등장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르다는 빛조차도 이 블랙홀을 벗어나긴 힘듭니다. 여기서는 시공간이 뒤틀리게 되고 중력은 무한대가 됩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을 적용해야 할지, 양자역학을 적용해야 할지 앞으로 풀어가야 할 큰 숙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블랙홀에서 양자역학을 적용하려 하면 무언가 어긋나게 됩니다. 그렇게 1970년대 초에 양자역학과 중력 사이에 아주 근본적인 충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류는 이 세상을 만든 가장 작은 것을 찾기 위해 가장 큰 곳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둘레만 27km, 유럽 입자물리 연구소 CERN은 웬만한 도시 하나 크기의 연구소입니다. 이 연구소의 목표는 가장 작은 것, 최초의 한 점을 찾는 것입니다. 그 점을 찾는다면 양자역학과 중력 사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빅뱅과 비슷한 환경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주가 생긴 최초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기초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힘을 합쳐 이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세계 이론물리학자 절반이 이곳에서 일합니다. 이 과학자들은 연구를 통해 빅뱅 이후 100만의 제곱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 연구소의 입자가속기는 터널을 따라 거대한 원을 그리며 움직입니다. 내부에서 양성자는 거의 광속도까지 가속된 후 표적에 충돌합니다. 이때 튕겨나오는 입자들 중에 가장 작은 입자를 살펴보게 됩니다. 1920년대에는 양성자와 중성자, 그리고 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1970년대에 이르러 쿼크라는 더 작은 물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후 새롭게 발견된 것은 무려 6종류의 쿼크입니다. 전자와 성질이 비슷하면서 질량이 훨씬 큰 입자인 뮤온과 타우, 중성미자인 3종류의 뉴트리노까지 12종류의 입자들이 발견됩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이 이 입자들의 조합을 통해 이루어져 있다는 게 현재 물리학의 답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입자들을 이루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점이 아닌 끈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끈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하나의 이 끈은 임의적이고 복잡한 모양을 갖는 고리를 가질 때도 있고 끝점을 가지는 열린 끈들도 있다라고 물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끈 이론을 만든 최초의 이탈리아의 이론 물리학자인 가브리엘레 베네치아노 교수는 강력을 연구하면서 실제적이며 현상학적인 방법과 이러한 힘을 위한 모형을 만드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끈이론이라 부르게 되었다 말합니다. 강력에 대한 방정식은 실험 결과를 통해 그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이 물리학 이론처럼 정말 이 세상은 끈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이 끈이론은 더욱 발전해 차원에 대해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 끈이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끈이론이 우주가 시작했던 시점부터 현재와 미래까지 설명할 수 있는 궁극의 이론일지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우주의 신비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